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데르스 한센의 인스타 브레인 중에서 우리의 시간을 훔쳐가는 강력한 용의자 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다 보면 종종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 사람은 강렬한 불안에 사로잡혀 가방과 주머니 안을 뒤적인다. 마치 삶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듯이 말이다. 그리고 마침내 휴대전화를 찾았을 때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확연히 보인다. 몇십만 원이나 하는 물건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불안이 엄습해온 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한 실험 결과를 보면 휴대전화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비실험자들은 단 10분 만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상승했다. 뇌가 투쟁 도피 반응을 보인 것이다. 특히 항상 휴대전화를 사용해온 사람들에게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졌다. 가끔 사용하는 사람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그만큼 높아지지 않았다. 뇌가 어떤 식으로 발달해 왔는지 생각하면 이 역시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살아남으려면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24시간 동안 10분에 한 번씩 소량의 도파민 주사를 놓아주던 뭔가를 빼앗긴다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우리의 뇌는 생존에 필요한 뭔가가 사라졌다고 받아들인다. 뇌는 뭐라도 좀 해봐, 도파민을 주던 거 가져와, 당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렬한 불안을 느끼게 하여 자신의 요구를 실현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휴대전화와 떨어지게 될 때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가까이 있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20대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습관을 조사한 이후 1년 동안 이들을 추적 관찰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특히 더 빈번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문제를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흔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도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미국의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자주 휴대전화를 본 사람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따금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게 현명하다고 여겼고 3명 중 2명은 이러한 디지털 디톡스가 자신의 기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한 사람은 30%도 채 안 되었다. 여러 건의 대규모 연구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스트레스와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간에는 실제로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은 적거나 중간 크기 정도였지만 스트레스에 취약해진 경우에는 충분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불안은 어떨까? 비슷할까? 그렇다. 10개의 연구 중 9개에서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과 불안 사이에 관련이 있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이유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신체 내 동일한 시스템이 활성화될 때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상할 것은 없다. 스트레스는 위협이 되는 어떤 것에 대하여, 불안은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것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이다. 만약 휴대전화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면 불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하다. 비실험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두도록 지시한 다음 이들의 걱정과 불안을 측정한 결과 휴대전화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실험을 진행할 때마다 30분 간격으로 불안감이 상승했다.
가장 불안해했을 것 같은가? 당연히 휴대전화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들이었다.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수면이다.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환자 2명 중 1명은 수면제를 먹어야 할지 묻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처음에 나를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슬럼프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었다. 불면증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오늘날 스웨덴인 3명 중 1명은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점점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밤의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이므로 이는 스웨덴인 2명 중 1명은 인체에 필요한 수면 시간인 7, 9시간보다 적게 잔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고 있다. 사실은 지난 100년 동안 우리의 수면 시간이 1시간 단축되었다.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수렵 채집인이었던 우리의 선조들은 적어도 우리보다는 많이 잔 것으로 추정된다. 여전히 우리 선조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부족을 연구한 결과 잠드는 데 문제가 있는 비율은 1, 2%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산업화된 세계에서는 30%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대 인류는 수면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우울증에 빠질 위험을 높인다. 그리고 방금 읽었듯 우리의 디지털화된 생활 방식과 휴대전화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맞춰야 할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다. 오늘날 스웨덴인 중 약 100만 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항우울제 처방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스마트폰은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자리를 잡았다. 휴대전화가 이러한 현상에 기여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휴대전화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걸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구자들이 천여 명을 추적한 결과 휴대전화 의존도와 우울증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며 걱정스러울 정도라고 평가했다. 중국에서는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더 외로움을 탔으며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한 경우가 많았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극도로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슷한 결과를 보인 다른 나라의 연구들이 더 있지만 이 정도면 전체적인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이다. 휴대전화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비교적 자명해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휴대전화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휴대전화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다. 나 또한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우울증의 위험인자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적은 수면 시간, 전례 없을 정도로 가만히 앉아있는 생활 방식, 사회적 고립, 알코올 및 약물 오남용 모두 우울증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휴대전화의 가장 큰 여파라면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 우울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몸을 움직이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시간 말이다. 우리가 왜 잠을 자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자는 동안 신체와 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24시간 중 3분의 1 가까이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내는 것은 우리 선조들에게 상당한 위험이었을 것이다. 잡아먹힐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생존에 필요한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말이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먹을거리를 찾을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자손을 낳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수면의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자연은 우리에게 잠자고 싶은 욕구를 주었을까? 우리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말이다. 수면은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뇌 입장에서 보면 자는 동안에도 깨어있을 때만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 중 하나가 낮에 쌓인 조각난 단백질 형태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일이다. 하루 동안 꽤 많은 양이 쌓이기 때문에 뇌는 1년 동안 자기 무게에 맞먹는 쓰레기를 청소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밤마다 청소하는 습관은 뇌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수면 부족이 장기화될수록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계속해서 커지는데 그 중에는 뇌졸중과 치매도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라고 보고 있다. 수면 부족은 또한 우리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열흘 동안 밤에 6시간 이하로 자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마치 24시간 내내 깨어있던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된다. 게다가 수면 부족은 정서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표정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뇌의 반응을 관찰해보니 제대로 잠을 못 잔 사람은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의 엔진격인 편도체가 더욱 강하게 반응했다. 어쩌면 우리가 잠을 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밤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과정을 강화라고 부르며 특히 깊이 잠든 사이에 이루어진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에 벌어진 사건 중 무엇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지 선택하고 밤 사이에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려내기도 한다. 그래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이 과정이 원래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기억도 뒤죽박죽이 된다. 수면은 기억으로 저장하는 데 무척 중요한 요소다. 다른 것으로는 대체 불가능할 정도다. 한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미로 그림을 보여주고 외우게 했다. 암기 직후 한 그룹은 약 1시간가량 낮잠을 잤고 다른 그룹은 깨어 있었다. 5시간 후에 연구자는 미로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얼마나 잘 학습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시 수면을 취한 그룹이 깨어있던 그룹보다 미로를 더 잘 기억해냈다. 깨어있던 그룹은 미로를 기억하는데 5시간이나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도 말이다. 결론적으로 숙련을 위해서는 연습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연습과 충분한 수면을 결합해야 한다. 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점점 더 잠을 적게 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런데 수면이 뇌를 청소하고 건강을 지켜주며 정서적 안정은 물론 기억과 학습에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째서 우리는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잠들지 못할까? 어쩌면 잠들어서 모든 감각 정보가 차단되는 상태를 위험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의 수렵 채집인 선조들은 사바나에서 잠들려고 누웠을 때 맞아 죽거나 잡아먹히지 않도록 안전한 곳을 찾는 게 중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주변 환경의 정보를 차례대로 차단하면서 단계적으로 잠에 빠져들게 된다. 이 탓에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누우면 잠들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뇌의 HPA축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이때 뇌는 잠자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게 활성화된다. 저녁에 스트레스를 받아 잠을 잘 수 없는 것은 애초에 뇌가 진화해온 대로 행동하여 당신을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체 리듬은 얼마나 많은 빛에 노출되느냐에 영향받는다.
이는 우리 신체에 잠을 잘 시간을 말해주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통해 이루어진다. 멜라토닌은 솔방울샘이라고 하는 뇌의 내분비 기관에서 생성된다. 낮에는 멜라토닌 수준이 낮지만 저녁에는 상승하기 시작하고 밤 동안에 최고조에 달한다. 과도하게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생성이 방해를 받아 신체는 아직 낮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침실에 빛이 너무 많으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그와 반대로 어두울 때는 더 많은 멜라토닌을 생성하여 신체는 저녁 혹은 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멜라토닌 생성에는 빛의 노출량뿐만 아니라 노출된 빛의 종류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블루라이트의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눈에는 블루라이트에 강력하게 반응하는 특별한 세포가 있다. 우리 선조들이 살던 시대에는 블루라이트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만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특별한 세포들은 이제 낮이네, 일어나, 그리고 조심해 라고 말하면서 뇌에 멜라토닌을 그만 만들라고 지시한다. 블루라이트는 우리 선조들이 낮에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사용하면 블루라이트가 뇌를 깨워서 멜라토닌 수준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2~3시간 동안 영향을 미친다. 블루라이트가 생체 시계를 2~3시간 되돌리는 셈이다. 약간 과정해서 말하면 스웨덴에서 그린란드나 서아프리카까지 가는 곳과 맞먹는 시차증을 겪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휴대전화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는 수면을 방해한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인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앱, SNS, 도박의 형태로 된 온갖 도파민 때문에 뇌가 깨어나게 된다. 이렇듯 이론적으로 볼 때 잠잘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잠들기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론과 현실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휴대전화가 정말로 우리의 수면을 방해할까? 그렇다. 실제로 방해한다. 600여 명의 피실험자를 추적 연구한 결과 휴대전화를 비롯한 디스플레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수면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았다. 잠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 역시 하락했다. 당연히 다음날 낮에 피로감을 느낄 확률도 상승했다. 휴대전화가 그저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집중력과 기억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침실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면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2~3천 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옆에 휴대전화를 두고 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21분 덜 잤다. 침실에 TV를 두는 것도 야간 수면 시간 감축에 일조할 수 있는데 TV보다도 휴대전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21분이 대수롭지 않게 들린다면 더 큰 영향력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부모에게 자녀들의 수면 시간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침실에 휴대전화를 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1시간이나 덜 잔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게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저녁 늦은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식욕 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게 좋겠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도 촉진한다. 그렐린은 식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의 지방을 더욱 비축하게 만든다. 즉, 블루라이트는 신체를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대응할 수 있게 재배시키고 에너지 창고를 채우고 지방을 비축하는 데 탁월하다.
저녁에 태블릿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나면 가만히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설상가상으로 신체는 좀 더 효과적으로 야식의 칼로리를 흡수하며 이를 피하 지방의 형태로 뱃살 근처에 저장한다.